그 당시에는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SK에서 이제 해외 영화, 그러니까 뭐 그 다니는 일을 한 14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배우게 됐냐면 굉장히 힘들어해. 뭐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걸로부터 오는 그 불이익이 엄청나게 막 크더라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한국에 돌아오면 나는 이제 은퇴를 하면 무엇을 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은퇴를 하기 전에 나는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그게 이 일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1998년부터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역별로 이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 당시에 저는 이제 SK에서 국제전화 카드를 만든다든가 국제전화 카드를 만들면 거기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디 지역이 제일 많이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지 분포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포도를 체크를 해서 이곳으로 아지트를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고 나서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맨 처음에는 여기에 집이 없으니까 여관에서 자고, 그리고 이런 장소를 만들어 놨으니까 친구들을 만나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서 있고 일요일날 저녁에 다시 서울로 가고 이제 그런 시간을 반복을 하면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정말 돈을 뭐 5, 600을 월급을 받으면 막 3, 400을 써도 아까운 게 없는 거야. 막 축구를 한다든가 막 농구를 한다든가 배구 한다든가 이런 거에 그들이 너무 신기하게도 재밌어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나는 물주는 아닌데 이제 그 당시는 아마 물주였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막 물도 사주고 막 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들은 어머 저 소피아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나는 거기에 너무 푹 빠져 있는 거야. 너무 재밌어갖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날 여기 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토요일날 오면 여기는 막 파티를 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파티를 했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파티도 어떻게 했냐면 생일이 맨날 애들이 틀리잖아. 맨날 생일 파티를 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 노래방도 내가 해놓지 뭐 해야지 막 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필리핀 친구들이 파티를 하니까 어떤 음식이 나오겠구나, 뭐 베트남 친구들 오지 뭐 등등 나라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네팔 친구들이 또 이제 시기적으로 들어와서 파티를 하게 되지. 그래서 뭐 라면 같은 걸 막 부셔가지고 스프하고 뭐 레몬하고 짜가지고 막 만들어서 뭐 먹는 그런 것도 먹어보고, 그런 세월이 가면서 여기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네 나라들을 내가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곳에서 만났던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나라를 가야겠다 해서 네팔을 간 거예요. 봤어요. 봤어요? 네. 네팔을 이제 3회를 거쳐서 이제 가서 학교하고 양로원하고를 이제 지원하고 학교하고 그 고아원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토픽 시험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 친구들이 그곳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해.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제 원어민으로 또 가는 거야. 그래서 가갖고 그 원어민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냐면은 새벽 6시야. 그러니까 그네 나라는 9시 반에 출근을 해. 그러니까 5시 반부터 준비를 해갖고 6시에 수업을 해. 그래서 6시부터 6, 7, 8시 반 정도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셔 가지고 출근을 해.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가서 네팔에 가서 이제 하고, 그래서 4박 5일 일정에도 너무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빡빡한 거야. 4박 5일 동안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년마다 그들은 기다리는 거지. 소피아하고 그들의 그 친구들이 언제 올까 이렇게. 근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시작할 땐 1,8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12,000명. 얼마나 많은 그 친구들이 한국 여기 음성에 왔겠어요.
네. 비자가 E9 비자가 있어요. 네. E9 비자는 비자를 보면 비자 타입에 E9이라고 그러고 가로 열고 비전문 직업이라고 써 있고 E9인데 E9인데 축산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촌인 비자를 갖고 온 친구들은 공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우리처럼 레이벌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레이벌 센터에 이렇게 봐갖고 음성에 있는 공장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음성에 있는 공장을 컨택을 한 거예요. 스탑돼 있는. 네, 그래서 농장에서 이 친구를 보니까 야무지고 이쁘고 일도 잘할 것 같으면 이 친구를 컨택하는 거예요. 그래가 컨택을 한 다음에 컨트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컨트락을 써가지고 이 친구가 오게 되면 공항에서 여기에 있는 농장 주가 나가서 픽업을 하는 거예요. 픽업을 해서 트레이닝 센터로 가갖고 2박 3일에서 4박 5일 공부를 해요. 한국에서 지켜야 될 사항, 한국에서 은행 부자를 어떻게 만들어, 한국의 핸드폰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게 뭐 그냥 내가 여기 가고 싶어요 그랬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야. 사실 이곳이 적어서 저는 읍사무소를 빌렸어요. 5개 반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읍사무소를 빌려서 반반마다 저 읍사무소에서 수업을 했었고, 이제 저기에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대학에서도 이제 저희들을 부르고 대학에서 질 좋은 강당에서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현 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9반이 그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은 어쨌든 한국어를 꼭 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어떤 그 비전을 자기네가 만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친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그 힘든 와중에도 5시간씩 졸면서도 들어요. 그것도 비대면으로. 그것도 이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제가 못 느꼈던 그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여기서 이제 비대면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누구는 PC를 갖고 있고 누구는 핸드폰을 하고 이게 쫙 나와요, 기록에. 근데 작년에는 10명 중에 1명만 PC를 갖고 있었어. 근데 올해를 보니까 15명 중에 이제는 8명이 PC를 갖고 있더라고. 올해는 나름대로 목표라면 친구들에게 중고 PC를 이제 대기업이나 어디에 손을 내밀든 어떻게 하든 못 쓰는 것들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보급을 하는 거고. 저는 이 계기가 너무 재밌어서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재밌는 와중에 재미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곳에서 9명의 친구들을 보냈어요. 9명의 친구들이, 그들을 보낼 때 여기 장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병원에서 죽었을 때 병원비며 그들을 어떻게 본국으로 보내며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가까운 친구이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런 기계에 의해서 이게 옷이 빨려들면서 여기 정말 너무 예뻐. 얼굴이 너무 예쁜데 와서 언니 괜찮아. 일주일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나는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픈 일들이었고, 근데 그 슬픔보다 나한테는 더 큰 행복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 나는 어떻게 그들의 편에 서서 대처를 해줄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니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 계단을 올라와서 나는 그 본국으로는 갈 수가 없어. 본인이 이제 가는 뒤처리들을 해주려니 하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연락을 했더니
1,000만 원을 달라 보내는데.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장의사를 찾다 보니까 이제 간곡한 부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와주십사라고 했더니 기꺼이 그분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600만 원, 650만 원을 이제 체결을 보고 진행을 하는 사이에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에게 그러한 얘기들을 했더니 누나가 이거를 할마 그랬더니 그거는 절대로 안 된대. 왜 누나가 그거를 해야 되냐? 기다려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많은 돈을 만들겠다 했는데 우선 당장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왔어요. 680 정도를 만들어 와서 이제 장의사에게 보내려고 했더니 그분이 500만 보내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빨리 보낸 케이스가 없었대. 그래갖고 500을 보내니까 180만 원이 남는 거야. 그래서 그 180만 원은 그 보내면서 친구를 저거 해서 그 현지에서 이제 장례하는데 그때 쓰라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보낸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내 가까운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가 2년 전에 언니 하고 오던 그 친구도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한 달 정도를 그 메아리가 들리는 거야. 언니! 그러고 오빠! 이러고 이주 여성 기사에 응. 그의 자녀가 셋이 있어요. 지난 주만 해도 이제 꽃동네에 있는데 원장 수녀님이 돌보고 있는데 전화를 드려봤어. 자녀들은 어떤지 잘 있다고. 근데 세 자녀를 놓고 제가 고유 번호를 만든 이유가 아까 그 우즈베키스탄 아담이라는 친구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병원비가 나온 거예요. 병원비가 나왔는데 그 병원비를 센터장님이 안 낼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유 번호증만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거를 처리해서 그 병원비를 모두 탕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부랴부랴 그 고유번호증을 만든 거예요.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하고 틀리게 자기들의 인생에 대한 그 솔직한 얘기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었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있으면서 더 배웠다라는 거 사실은 요즘 최근에 더 많이 느끼게 돼. 최근에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이제는 내 갈 길이 이 길이면 그냥 조용히 이 길로 이제 누가 나를 보고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거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어 강사로 열심히 뛰는 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조금 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러한 작은 강의로지만 조금이라도 모아서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뭐 얼마만큼의 장학기금이라도 내야 되는 게 내 올해 목표예요.